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 안 나지? 그냥 전반적으로 투자했던 과정을 그냥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투자했던 과정? 완전 처음부터 내가 투자 접했을 때 느꼈던 것들 타임라인을 여태까지 뭐 어떻게 해라 성공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어. 그 실패한 거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잖아. 겪어왔던 시행착오에 대한 얘기. 그때로 맞아. 돌아간다면 난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런 것들. 이건 내가 괜히 사실 시간을 처음부터 돌아가면은 지금처럼 했지. 지금 무조건. 근데 그때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게 그 당시에도 ETF는 있었는데 ETF는 분명히 있었는데 ETF를 안 했어. 내가 왜 그랬냐면은 일단 존재 자체를 모르기도 했고 투자는 약간 투자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초반에. 특히 이제 투자 처음 접할 때는 워렌 버핏 투자책 때문에 주식 투자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 뭐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책들에 보면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는 나오거든. 워렌 버핏 서적이든 피터 린치 서적이든 좋은 주식을 찾는 법이 나오긴 나와. 그걸 믿었지.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찾아지는 줄 알았어. 읽을 때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 그래서 나는 당시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워렌 버핏이나 이렇게 투자 재가들이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어떤 걸 샀고 이번에는 어떤 걸 팔았고 어떤 걸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 그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일단 그걸 봤지. 근데 웃긴 게 그걸 보고 몇 가지를 내가 막 찾아봐. 그런 다음에 그걸 투자해.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그건 내가 찾은 게 아니잖아? 근데 마치 내가 찾은 것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남한테는 내가 되게 투자를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있어. 워렌 버핏 샀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내 실력으로 착각을 한 거지 사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 따라해서 산 건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 처음에는 그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나쁘지는 않았어. 1년에 한 그래도 5에서 6%? 그러다가 이제 투자 2년차, 3년차 접어들 때 갑자기 좀 답답한 거야. 아마 지금 내 구독자분들이 지금 겪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돈이 생각보다 빨리 안 불어나. 주식 투자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설레임에 비해 실제 수익은 너무 코딱지만한 거야. 워렌 버핏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사람이 산 거 그대로 샀는데 수익률 왜 이렇게 개판이야. 그리고 워렌 버핏이 산 것 중에서 제일 내가 못난 놈만 산 거야 또. 잘 나가지도 않는 거를 산 거야. 그 짜증이 나는 거지. 답답하고. 그리고 나는 당시에 빨리 1억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래서 살짝 그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막 생각을 했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 알겠지만 나 되게 돈에 미쳐 있었을 시기에는 어떤 취미생활보다도 주식 투자에 거의 광적으로 미쳐 있었잖아. 투자에. 그래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샀지. 그 책은 뭐에 대한 거냐면 트레이딩과 뭐 선물 거래,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부분에서 전설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 그거 읽으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와, 이 신세계 이렇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과는 다른 관점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야.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트레이딩과 이 선물 거래로 떼돈을 번 사람들. 그걸 읽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 옛날에 내가 들었던 거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경험담들이 진짜 마치 내가 경험한 것 같고 마치 너네들도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느낌을 받았어. 뭐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책에서. 그때 갑자기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 워렌 버핏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안전하게 너네는 그냥 이렇게 해라, 돈은 우리나 벌게, 뭐 이런 그냥 고리타분한 어른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 좋은 사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그 시기였어. 주식 투자 2, 3년 차. 그래서 선물 거래와 갑자기 그 차트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 내가 마치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득 차던 시기였어 그때가. 그래서 너가 제일 많이 알겠지만 아마 나의 투자 1년차, 7년차의 그 타임라인을 정확히 내 옆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본 사람은 아마 너가 밖에 없잖아. 맞지? 내가 나대던 시절 투자 2, 3년차
한 달에 내가 투자 수익으로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가득 차던 시기. 그때 이제 선물 거래 한번 도전을 해봤고, 단기 투자,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투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 진짜. 아, 그것도 미친 응. 듯이 해본 적이 있긴 해. 나 막 새벽에 자고 그랬어. 근데 그 처음에는 돈이 잘 벌렸다? 하루에 50만 원 수익. 그거를 거의 3일 연속으로 번 적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700만 원까지 단기 매매로 선물 트레이딩으로 벌었어. 근데 웃긴 게 그게 나만의 실력과 내가 공부해서 번 게 아니라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의 수업을 들었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말대로 했는데 5, 6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야. 손해를 본 거야. 그때 사실 조금 기분이 더러웠어. 다음번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겼어. 이거는 내가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그때 약간 좀 무서웠던 것 같아. 왜냐면 1년 차에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그 워렌 버핏이 하라는 대로 해서 조금이나마 코딱지만 하지만 번 돈을 다 이제 팔고 그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까지 옮겼거든. 그렇게 해서 완전 단기 매매로 돌렸어. 근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남한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내가 투자에 나는 실력이 형편없는데, 난 애초에 이쪽으로는 능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는데 내가 너무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나는 항상 워렌 버핏한테 의지하고, 이번에는 그냥 얼굴도 모르는 그냥 온라인상의 전문가에 의지하고 있었네.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던져놓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 다시 돌아왔어. 다시 워렌 버핏 책을 읽었어. 워렌 버핏 책만 읽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읽었던 1년 차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었어.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부자들의 생각법, 그 책이랑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그 책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 책을 또 그때 접하면서 깨달았지. 이 투자라는 거는 역시 실력도 실력이지만 실력 없는 사람이 하면은 더 위험하구나. 그때 깨달았지. 이야기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는 결론을 잡은 게, 선천적으로 단기 매매든 트레이딩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워렌 버핏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가치 투자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다가 매수나 할까 하고 핸드폰 켜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 아니거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창 젊었을 때는 막 거의 뭐 몇만 페이지 되는 기업 보고서를 하루 종일 새벽까지 읽었대. 나는 30페이지도 못 읽어. 난 그런 배짱도 없고 그렇게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 못해. 내가 낸 결론은 그거야. 나는 이쪽으로는 능력이 없다. 재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배짱도 없고 배포도 없다. 그러면 그냥 주식시장 평균도 못 낼 바에 평균을 잡자. 라서 낸 결론이 이제 ETF 투자, 인덱스 투자였던 거지. 그래서 보면은 나는 전문가라는 말을 받으면 안 되고 받기도 싫어. 그래서 들으면 안 되고 전문가라는 말이 좀 듣기 싫고, 누군가 날 전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뭐 아는 것도 없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나는 그냥 동네 형이나 지금 그 내 구독자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고, 그냥 일찌감치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처음에 멍청한 짓을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일 뿐이거든.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닥치고 나서 주식에 대한 열풍이 막 불었잖아. 그때 분명히 나와 같은 지금 나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1, 2년 차는 거의 비슷하거든. 내가 자꾸 더닝크루거 얘기하는 게 그 시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멍청함의 극치를 찍다가 좌절감을 느끼고, 그 리듬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이왕이면은 1, 2년이라도 아꼈으면 해서 내가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영상화 하는 거거든. 내 이야기를. 내려가주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나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 나 막 뭣도 모르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작년부터 운 좋게 해서 ETF로 좀 재미 좀 봤다고, 너 이렇게 시장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나 그래도 멍청한 짓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어서 내 수준과 내 주제에 맞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
내 생각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낮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 걔 중에 투자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이미 보여. 잘하는 사람은 이미 보여. 남달라. 근데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걸 외면하고 나는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Is 위험하지. the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결국은 투자는 자동화를 시키는 거지. 시장 지수 위주의 투자를 하고 뭐 공부하는 거 좋고 기업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나는 투자의 재능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개별 투자 하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착각이 가장 큰 문제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지만 진짜 큰 실수를 만들기 때문인 거지. Say,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